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전 세계 1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AI 이 기업 7월 무섭게 상승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는 산업을 하나만 꼽으라면은 AI 산업일 겁니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이제 다가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하반기 7월부터 무섭게 상승할 수 있는 AI 산업의 수혜 종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2023년도 시장주도 미래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2차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을 포함해서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고요. 여러분들께 필요한 자료를 압축시켜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인 세계 1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AI 기업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를 먼저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는 떨어질 줄 알았지 스타급 투자자도 예측 못했던 빅테크 열풍, 생성형 AI 기술이 급부상이 진행이 되자 시총 1조 달러 클럽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메타, 테슬라를 제치고 올라온 엔비디아가 1조 달러 클럽의 명단을 올렸고요. 거기에서는 아마존 다음인 6위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체 가운데서 이 같은 기록을 1조 달러 클럽의 이름을 올렸던 기업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처음이고요. PER은 무려 214.4로 아마존을 제외한 가장 높은 고평가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가 너무 고평가다,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매도했던 투자자들이 지금은 뒤늦게 엔비디아 랠리에 올라타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추격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었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수급이 상당히 크게 돌았거든요. 스타급 투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캐시우드가 있겠죠. 혁신기업 투자자인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올해 초에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전략 매도를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AI 열풍 속에서 주가가 급등한 엔비디아를 너무 빨리 팔았던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메타 플랫폼 주식을 4,700만 달러를 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억 정도가 되겠죠.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메타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도 32만 4,551주를 매도합니다. 테슬라에 대한 신봉론자 캐시 우드가 테슬라를 팔면서까지 메타를 왜 사나 봤더니 메타가 올해 들어서 생성형 AI 지원하는 자체 설계 AI 반도체를 공개하고 소셜 미디어에 AI를 적용하는 방법을 공개하면서 AI 사업을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각이 됐다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캐시우드가 AI 산업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바라보면서 그냥 AI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AI와 연결된 기업들까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쭉쭉 올라갔다면은 당연히 엔비디아의 협력사인 TSMC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전 세계 GPU 공급의 90%를 맡고 있는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TSMC가 시총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주가가 폭등이 나옵니다. 시총 기준에서 아시아 최대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600억 달러가 600조가 넘으니까요. 글로벌 기업 기준에서는 톱 10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캐시우드도 약 1년 반 만에 TSMC 주식을 9만 8천 주를 매수하면서 베팅을 했고요. AI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생성형 AI 기업보다
반도체 기업 실적 성장에 대해서 현재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AI 관련된 기업들보다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더 강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의 알파벳도 그렇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엔비디아나 TSMC보다 상당히 낮죠. 자, 일단 시총 1조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간 기업들을 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이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앱스토어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OS, 오피스, 클라우드, AI가 있어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지메일, 모바일 서비스, 안드로이드, OS가 있고요.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와 AI 반도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은 공통적인 게 보일 겁니다. 바로 이 혁신 기업들은 파괴적인 혁신이 하나씩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1조 달러의 문을 연 애플 같은 경우 어때요? 개인용 PC 시장을 열고 아이팟으로 음악 시장의 변화를 일으켰으며 아이폰으로 삶을 바꿨다고 평가를 받는 게 애플입니다. 즉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 기업이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시대를 장악을 해서 검색 엔진에서 시작한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계 OS의 지메일, 유튜브 등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늘려갑니다. 실질적으로 유튜브에 대한 범위는 현재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벳 또한 이 온라인 시장을 상당히 꽉 잡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94년도에 차고에서 온라인 서점으로 창업한 아마존 같은 경우 어때요? 클라우드 1위 업체인 AWS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동화, 전산화의 클라우드와 AI가 필수인 만큼 그와 관련된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었던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알파벳이나 다른 아마존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밀렸었죠. 결국에는 이번에 챗 GPT를 얻고 AI 시대에 반격을 할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내용들을 보면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갈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술의 변곡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시가총액 1조 달러에 대한 기업들은 파괴적인 혁신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을 바꾸는 변곡점마다 등장을 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춥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GPU 시장, AI 산업에서 절대 빼먹어선 안 되는 산업인데 거기에 대한 시장을 90%를 잡고 있고요. 가상화폐, 이더리움이 채굴 방식을 변경하면서 GPU에 대한 수요도 떨어지고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해서 PC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경영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했던 게 엔비디아거든요. 근데 AI 산업으로 인해서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 클라우드, 각종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서 AI 시대가 본격화해도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될 것이다. 즉, 엔비디아가 현재 구성해 놓은 이 산업의 생태계가 너무 강력하다라고 현재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냐가 시장의 숙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엔비디아를 따라갈 기업이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테슬라가 시장을 선도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아디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수많은 기업들이 따라가잖아요. 결국에는 전체적인 규모 자체는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이 GPU 시장을 평생 꽉 잡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엔비디아 독주의 도전장을 낸 게 바로 AMD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AMD가 AI에 최적화된 새로운 GPU를 공개를 했고요.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최첨단 그래픽 장치라고 소개한 MI300X는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즉 올해 말부터는 H100과 이 엔비디아의 H100과 엄청난 경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AMD는 최대 192기가바이트의 메모리를 탑재해서 엔비디아의 H100보다 많은 매개 변수를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기업은 AMD밖에 없다라고 가장 유력하다라고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러면은 엔비디아와 이 AMD 간의 경쟁이 지속됨에 따라서 그럼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군들은 약해지겠네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렇게 GPU 관련된 기업들 혹은 GPU와 연결된 기업의 종목군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수많은 기업들이 AI 산업에 뛰어들지만 이 AI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의 반드시 필요한 게 GPU죠. 즉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공급은 한정적입니다.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한정적이거든요. 즉 앞으로 이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판이 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판 커진 AI 반도체 삼성과 SK가 장악한 HBM에 대한 수요 폭발이 기대가 된다. 엔비디아와 인텔, AMD가 AI와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반도체 신제품 출시에 HBM 수요에 대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 기준에서 글로벌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절반을 삼성전자가 40%를 잡으면서 실질적으로 두 기업에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90% 이상 갖고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세대 HBM 제품은 엔비디아의 GPU에 이미 탑재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에 4세대 HBM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AMD가 공개한 GPU가 엔비디아 H100 제품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경쟁 심화에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반도체 산업과 AI 산업의 흐름과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왜 AI 산업보다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지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한정적이다. 자, 그리고 이번에 지난 9일에 챗 GPT를 개발했던 오픈 AI 샘 올트먼 대표가 방한을 했죠. 올트먼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서 한국같이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국가, 핸드폰에 대한 보급률이 높은 국가가 많지 않죠. 기술 수준도 상당히 높다라고 말을 하면서 관심을 표현했고요. 한국 기업 스타트업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지금 기자들과 얘기했던 내용들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과 스타트업과 오픈 AI가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뭐를 협력하고 싶냐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픈 AI가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반도체 칩을 함께 개발하고 싶다라고 발언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고 관심도 많다고 말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반도체를 강조하면서 반도체 칩에 대해서 말한 만큼 AI 속에서 반도체의 중요도가 계속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샘 올트먼의 방한 소식으로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움직이지는 않았죠. 결국에는 움직일 수 있는 수급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상당히 많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반도체에 집중하고 AI에 집중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반도체를 더 준비해야 된다. 왜 AI 기업을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연내에 맞춤형 AI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지식 검색과 번역, 요약, 회의록 정리 등 기능을 갖춘 AI를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계현 DS 부분장은 AI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엄청난 혁신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DS 부분은 12월에 기본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고요. 내년 2월에는 이 회사 지식이 포함된 전문 검색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6년차 엔지니어가 60분 걸려서 짠 코드가 챗 GPT는 10분 만에 뚝딱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 오픈 AI뿐만 아니라 AI 생성형 AI를 안 쓰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다른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쓰면서 산업을 발전하고 있는데 삼성 같은 기업이 해당 거에 대해서 발전하지 않는다. 당연히 주가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수 없고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보안에 대한 문제인데 그 보안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외부 AI에 의존하지 않고 보안 문제가 없는 AI용으로 이용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면은 이거 알겠다. 삼성전자도 AI 산업에 뛰어드는 거 알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메인이 AI인데 왜 반도체만 봐야 되냐? 반도체 지금 봐도 되는 거 맞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현재 국내 생성형 AI의 개발의 현황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AI에 대한 기업 수는 2020년도 933개에서 2022년도 1915개로 2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스타트업 신규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죠.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신규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생성형 스타트업은 엄청나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을 보면은 전기차 시장이 고속 성장할 때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주가가 들쑥날쑥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올라갔던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소재 기업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미국발에서 시작했던 AI 산업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혹은 국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은 경쟁력이 사실 미국 기업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는 자금력도 있고 정부력도 있잖아요. 이런 국내 중소기업들, 국내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도 부족하고 자금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AI 기업들의 개발 경쟁이 지금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데 당연히 수많은 기업들, 기존에 600명 했다면 지금은 뭐 2,000명, 곧 있으면은 3,000에서 4,000명의 기업이 AI 산업에 뛰어들게 될 텐데 그 AI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도체 시장이 부각될 것이며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여기에 따른 수혜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중고 장비를 매각하는 업체인데 입찰을 통해서 반도체 장비를 매입하고 최종적으로 수요가 있는 팹에다 매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가 TSMC한테 주로 매각을 하고요. 뭐 그 밖에도 UMC, SMIC, DBHTech 등등등이 있지만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고성장에 TSMC가 고성장을 하고 TSMC의 고성장에 서플러스 글로벌까지 함께 고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내용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인텍플러스입니다. 인텍플러스는 반도체 후공정 외관 검사 장비 전문 기업으로 HBM 생산 시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 담당입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GPU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HBM 시장 성장이 따로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수혜가 전망이 되는데 최근에 반도체 전공정 단계에서 미세화 한계에 직면하면서 후공정 기술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계속됩니다. 인텍플러스도 거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인텍플러스와 서플러스 글로벌에 대해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흐름과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구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가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아까 말했던 나는 AI도 정말 좋지만 2차전지, 폐배터리, 로봇 산업도 꼭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오죠.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셔서 설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로그인 하실 때 010
전화번호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를 적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없고요. 어플리케이션 로그인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컨텐츠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은 하단부에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만든 시장주도 미래산업에 대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매일매일 종목을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장 시작 30분 이전에 8시 30분 이전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과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주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나오는 시장의 강세 종목군들, 장세 이슈들 왜 급등이 됐는지, 급등주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따른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연결을 시켜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